안녕하십니까. 소셜컴퓨팅 연구소 한상기 대표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은 아마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일 것입니다. 구글이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2009년입니다. 그보다 먼저 미국의 달파에서는 2004년부터 모하비 사막에서 자율주행차 기술을 위한 그랜드 챌린지를 시작했고 2005년에 첫 우승자로 스탠포드 대학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라이다, 레이더, 비디오 카메라, 자세 측정기, 각종 센서, 초정밀 지도 등 갖추어야 하는 기반 기술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카메라로 얻어진 영상 분석과 다양한 센서로 확보한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기 위한 고속 프로세서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동차용 비전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이 큰 역할을 하는 영역이고 그동안 이스라엘 출신 기업으로 유명한 모빌아이와 그래픽 프로세서로 유명한 엔비디아가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업입니다. 인텔은 지난 3월에 모빌아이를 153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비즈니스 영역에 들어갔음을 크게 알렸습니다. 포드는 자율주행차 기술 전문회사인 아르고 AI에 향후 5년간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우버는 자율주행 트럭 전문회사인 오토를 6억 8천만 달러에 인수했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부문을 웨이모라는 자회사로 분리 독립시켰습니다. 포드, 볼보,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의 주요 자동차 회사는 2021년이나 2025년에 일반 도로에서 본격적으로 주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실험적인 도로 주행은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2015년 컨설팅 회사인 PwC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2020년에는 제한된 기능의 자율주행차가 2025년에는 운전자가 주목하는 상태에서의 세미 자율주행차, 2030년에는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의 등장을 예측한 적이 있습니다. IEEE라고 하는 미국 전기전자공학회의 2012년 보고서에는 2040년에는 전 세계 차량의 75%가 자율주행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0에서부터 5단계까지의 자율주행 단계를 구별합니다. 0단계는 인간이 운전한 지금의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1단계는 대부분은 운전자가 하지만 운전대 조작이나 가속 등의 특정 기능이 차량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현재도 보이는 차선 이탈 경보나 크루즈 컨트롤을 의미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차량과 차선을 인식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기술이 2단계에 해당합니다. 3단계에서는 운전자는 필요하지만 안전에 중요한 기능조차 자동차에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는 운전자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처럼 기존 기능을 통합해 운전자의 시선은 전방을 주시하지만 운전대와 페달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일정 구간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4단계는 모든 안전 관련 기능뿐만 아니라 도로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완전 자율주행차라고 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포드는 3단계를 넘어서 바로 4단계로 진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운전을 넘겨받은 인간 운전자는 오히려 아주 짧은 시간에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5단계는 모든 운전 시나리오에서 자동차가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자율주행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5단계에서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16년 9월에 자율주행차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개발과 운행에 어떤 기준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명확한 타임라인을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왜 자율주행차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통계에 의하면 매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에서 12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500명에서 5,000명 정도 수준이 됩니다. 미국은 3만 5천 명 정도이고 중국은 26만 명이나 매년 사망합니다. 자율주행차를 만들려는 과학자들은 자율주행을 통해 사고를 9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소명의식을 갖고 접근을 합니다. 동시에 자율주행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텔이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자동차가 서비스 산업으로 변환되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면 2050년에는 약 7조 달러의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자동차는 구입하는 상품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나 차량 호출 서비스 등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Mobility as a Service라는 그러한 개념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는 단지 자동차 산업을 혁신하는 수준이 아니라 많은 산업과 서비스를 파괴적 혁신으로 이끌 것입니다. 자동차 정비나 부품 산업, 보험, 자동차 운전 학원은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버와 모든 차량 호출 서비스는 더 이상 사람 운전자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가 없기 때문에 호텔이나 비행기 이용이 줄어들 것이고 차량 내부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와 비즈니스 건물에는 더 이상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는 필요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 건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브레인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바이두의 인공지능 총괄을 지냈던 스탠퍼드 대학의 앤드류 응 교수는 2016년 와이어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아직도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많음을 지적했습니다. 일단 자율주행을 위해 만들어야 하는 정밀지도의 제작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운전이라는 것은 아주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도로에는 자율주행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주행차나 보행자, 자전거 등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문제 역시 쉽지 않습니다. 아주 혹독하게 나쁜 날씨는 인간에게도 운전이 어렵습니다. 호우, 폭설, 짙은 안개 등은 아직도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공사 구간에서 제스처를 통해서 어떤 지시를 할 때 이를 정확히 인식하는 문제, 강한 역광이 비치는 상황에서 신호등의 인식은 아직 난제입니다. 도덕적 판단의 문제도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승객과 보행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논의는 윤리적 판단 가능성에 대한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철학자, 공학자, 사회과학자, 정책 입안자들 간의 토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주제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예견되는 미래일지라도 이를 준비하는 것은 단지 자동차 기업이나 인공지능 연구자에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책과 규제, 법률, 보험 같은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도로 시스템의 변화, 차량 운영을 위한 기본 원칙 등은 우리 사회가 명확히 해야 되는 과제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 기술이 통합되는 매우 흥미로운 분야이면서 동시에 인공지능으로 변화되는 사회가 해결할 많은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영역임에 틀림이 없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